저는 올해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50 넘어 20년을 넘게 같이 산 집사람을 두고 다른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크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못하는 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서로 할 도리는 하고 챙길 일은 서로 챙기며 살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애 키우고 서로 사는데 바쁘다 보니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크게 기대를 안 하니 별로 실망할 일도 없어 결혼 초 빼고는 거의 싸운 일도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행동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애교가 있거나 살갑게 구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저한테 엄청 잘 대해주었습니다. 원래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적응이 안 될 정도였죠. 그렇게 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애들한테 사춘기가 찾아오듯 자기한테 갱년기가 온 것 같다면서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 바람도 쐬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고 돈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뺐으면 되지 무슨 돈을 넉넉하게 달라고 하느냐고 제가 물었죠. 애들은 커서 다 자기 갈 길 가지. 남편이라고는 있어봐야 나한테 신경도 안 쓰지. 내가 의지할 곳이 돈밖에 더 있어? 자식 있고 남편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허전한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 일일이 돈 타 쓰는 것도 구질구질하고 싫어. 수중에 돈이라고 좀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돈 좀 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한 적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으로는 성에 안 차는 모양인지 돈을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 100만 원이 뭐냐고. 다른 사람은 가방도 5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냐며 또 사람을 달달 볶았습니다. 하는 짓이 얄미워서 줬던 돈도 빼앗아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나하고 한평생 살아온 내 배우자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백 하나 사주는 셈치고 400만 원 더 보내줬습니다. 돈 5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니까 그때부터 아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갱년기 어쩌고 하더니 돈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낸 적 없었고 가끔 밖에 놀러 가느라 밥 안 해줄 때는 있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잘해주니 그걸로 됐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기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하대요? 그냥 전화가 왔을 뿐인데 뭐 때문에 놀라는 건지, 왜 방에 들어가서 문은 걸어 잠그고 받는 건지 하는 짓이 영 수상쩍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상대가 남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통화하는 목소리에도 웃음소리에도 애교가 철철 넘치더라고요. 도대체 상대가 누구기에 아내 태도가 저렇게 바뀌나 한참을 생각해봤죠. 그런데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조용히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아무래도 이건 바람이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바람난 배우자 증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대요. 그중 한 가지가 휴대폰에 앱을 하나 깔아두는 것인데 아내 휴대폰에 앱을 깔면 아내 위치 추적은 물론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기에 아내 휴대폰에 앱을 깔았죠. 아내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낼 줄만 알았지 전화기 관리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진이 안 찍히면 전화기 용량이 다 차서 그런 줄은 모르고 휴대폰이 오래돼서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이니 제가 몰래 앱 하나 깔아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이 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아내보다 꽤 어린지 그 남자는 아내를 누님이라고 불렀고 아내는 그 남자를 희철 씨라고 불렀습니다. 둘이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걸 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당시 아직 둘이 본격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서로 작업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시동 걸고 있는 단계 같았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정말 둘이 불이 붙어서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될까봐 저는 조용히 아내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수영장에 수영하러 다니는 거야?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야? 수영장에서 남자하고 노닥거린다는 소문이 들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게 내 귀에까지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제가 시침이 뚝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는지 물 마시다 말고 살에 들려서 캑캑거리더라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누군지가 중요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괜히 허튼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수영만 하고 다니든가 아니면 수영을 끊어. 다시 한번 이런 소리 들리면 그때는 가만 안 있어. 아내는 엄청 찔렸는지 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그 남자와 사이를 정리했는지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 뒷조사하는 걸 그만두고 제 일에만 신경 썼는데 한참 뒤 아내가 뜬금없이 처형하고 1박 2일로 통영에 놀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처형은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일하고 돈 버느라 바쁜 사람인데 아내하고 놀러 간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아내는 그 나이 어린 남자하고 둘이 놀러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 뒷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둘 사이가 정리되기는커녕 서로 엄청 가까워져 있었고 저 몰래 둘이 잘도 만나고 돌아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아내 직불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니 어린 남자한테 이것저것 선물 공세도 한 모양인데 평생 내 옷 하나 안 사주던 사람이 어린 남자한테는 이것저것 많이도 사줬더라고요. 내가 벌어온 돈이고 내가 모아놓은 돈인데 그 돈이 다른 남자 가꾸는 데 쓰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1박 2일로 놀러 가기 전에 저는 아내를 붙들어 앉혔습니다. 카드 내역서하고 그 남자하고 연락한 내용들 프린트해서 앞에 깔아놓고 얘기를 시작했죠. 가정 있는 여자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경고했지. 수영을 배우려면 조용히 배우고 다니라고. 그런데 뭐? 처형하고 1박 2일로 놀러를 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좋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처가에도 다 밝히고 애들한테도 다 보여줘?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나도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 남자 만나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어.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다시 아가씨로 돌아간 느낌이야. 당신은 내가 미용실에 다녀와도 내가 옷을 새로 사도 전혀 모르지? 그 남자는 다 알아. 내가 화장을 다르게 해도 바로 알아차려. 왜 그런 줄 알아? 그 사람은 나를 쳐다봐주고 당신은 나를 쳐다도 안 보잖아. 다른 남자한테 행복한 감정 느낀 게 그렇게 나빠? 이 남자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래 만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헤어져도 괜찮아. 나는 그 남자한테 충분히 대접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추억도 만들었어.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 들어는 봤어?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무미건조하게 살면서 나이 들어서 무슨 추억이 있을 것 같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당신이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할 거야. 애들 결혼할 때 이혼한 부모로 사돈한테 인사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 결혼하고 살 때까지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고 각자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어때? 당신도 연애하고 싶으면 해.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나는 내 행복 찾고 당신은 당신 행복 찾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런데 행복 어쩌니 사랑 어쩌니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딴 식으로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협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하니 나도 충분히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른 여자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네. 나도 남잔데 그동안 마음에 드는 여자들 없었겠어? 가정 있고 배우자 있는 몸이라서 지킬 건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네. 당신은 일찌감치 부부간에 의리고 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나만 의리 지키고 있으면 그건 바보지. 당신 말대로 나 이제부터 다른 여자 만날 거야. 그 대신 나중에 다른 말 하기 없기다. 내가 만나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내 남편 만나지 말라고 협박한다거나 소송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낸다거나 서로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뭐야? 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래? 당신 혹시 이미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꾹꾹 숨기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여자가 이미 있었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하고는 지금 얘기 끝난 거고 이제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잖아. 아니,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야. 서로 법적인 부부로 남되 절대 각자의 생활에 터치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자. 그리고 공증을 받자.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꼬일 일 없지. 안 그래?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자 오히려 아내가 망설이더라고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내 말은 됐고! 필요 없고 하기로 한 대로 진행하자.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나도 내 인생 살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고 길지 않은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안 그래? 당신이 현명한 거야. 각서 써서 공증받고 각자 인생 터치하지 말자. 아내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아닌데 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각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임도 많이 나가고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모임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한테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고 마음에 든다고 마구 들이댔다가는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 만나는 건 포기하고 사람들이나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흘렀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혹시 중석이 폰인가요? 네, 제가 중석인데요. 누구세요? 중석이 맞구나. 나 미주야. 5학년, 6학년 때 부반장이었는데 기억 안 나? 미주라는 이름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좋아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모르고 관심은 끌고 싶어서 미주 노는 데 가서 고무줄 끊어놓고 지우개 반으로 쪼개놓고 연필 깎아온 거 뚝뚝 부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비호감 짓을 하면서 미주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 때문에 미주는 툭하면 울고 저는 미주한테 제일 꼴 보기 싫은 남학생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후로 다른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없게 되었죠. 가끔 미주가 보고 싶어서 미주 중학교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지만 미주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진규를 우연히 만났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 요즘 동창회 열심히 나온다며? 오랜만에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아직도 그 악동 기질은 여전한지도 궁금하고. 언제 애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을까? 그럼. 나야 좋지. 미주 너 나오면 내가 예전에 네 고무줄 끊고 연필 부러뜨렸던 거 사과하는 의미로 내가 밥 살게. 그래? 그럼 비싼 거 먹으러 가도 되는 거지? 신용카드 한도 넉넉한 걸로 가지고 나와.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일주일 후 미주와 미주 절친인 주희 그리고 진규와 저 이렇게 넷이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밥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추억들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희하고 진규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너희 술 마시다가 갑자기 어디 가? 그러자 미주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나도 둘 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중이잖아. 알고 보니 진규는 얼마 전 이혼을 했고 주희는 몇 년 전 사별을 했는데 둘이 혼자이다 보니 가끔 연락하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주희가 진규를 엄청 챙기기에 그냥 친해서 그런가 했는데 둘이 새로 시작하는 연인인 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얘기 듣고 보니 둘이 은근히 잘 어울린다. 잘 됐네, 외로운 사람끼리. 너는 어때? 너 얘기 들어보니 와이프랑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들리던데? 동창회 가서 넋두리한 소리를 미주는 이미 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다 얘기하고 나도 어디 가서 연애나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주가 그러더군요. 나는 어때?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미주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시댁 문제, 남편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이제야 합의 이혼하게 되네. 우리 남편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야.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주변에 은근히 여자들이 많아서 나 속도 많이 끓였어. 그런 얘기를 시댁에 얘기하니까 오히려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시댁하고도 엄청 안 좋았어.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여지껏 헤어지지 못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회복지사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 이혼할 용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 접수했어. 그런 와중에 진규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락했는데 내가 연락했을 때 엄청 반가웠지? 너 학교 다닐 때 나 좋아했었잖아. 그날 저는 미주 얘기 듣고 미주는 제 얘기 들으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미주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어쩐 일로 아내가 안 자고 새벽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가서 전화를 수십 통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아내는 뭔 일인가 싶어서 안 자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 전화도 안 받고 손가락 떴다가 어디다 쓰냐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행동이 저에 대한 관심과 질투였다는 것을 저는 몰랐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내는 저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저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작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제 마음은 미주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미주를 자주 만나게 됐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았죠. 그렇게 여러 달을 만나다가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여행 가방에 짐을 싸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행 가느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 간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앞에서 어떻게 내 애인이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입이 아주 귀에 걸렸네? 그렇게 꼭 티를 내야겠어? 그냥 조용히 여자 만나고 다니면 안 돼? 좋은데 어떻게 티를 안 내?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당신도 티 내면 되잖아. 티 내긴 뭘 티를 내? 내가 사춘기 애들이야? 그리고 나 그 남자 더 이상 안 만나. 나를 누나 이상으로 생각 안 했다나 어쨌다나. 그냥 내가 큰 누나 같대. 그래서 편하게 만난 거래. 그래서 끝냈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야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서 사랑받으려고 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 당신 그 여행 꼭 갈 거야? 그냥 안 가면 안 돼? 나랑 어디 좋은데 놀러 갈까? 그래서 저는 공증받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미 다 합의 본 건데 이제 와서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은 새 사람 만나. 그러면 되잖아.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나는 언제든 이혼할 준비가 돼 있어. 당신은 애들 때문에 이혼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애들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환영이야. 아내는 뒤늦게야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자꾸만 저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왜 안 만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합의 본 사항이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걸요. 가정 있는 제가 다른 여자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시작은 아내가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고마울 정도로 저는 미주와 행복합니다. 미주하고 저하고 언제까지 이런 사이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중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50 넘어 20년을 넘게 같이 산 집사람을 두고 다른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크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못하는 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서로 할 도리는 하고 챙길 일은 서로 챙기며 살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애 키우고 서로 사는데 바쁘다 보니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크게 기대를 안 하니 별로 실망할 일도 없어 결혼 초 빼고는 거의 싸운 일도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행동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애교가 있거나 살갑게 구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저한테 엄청 잘 대해주었습니다. 원래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적응이 안 될 정도였죠. 그렇게 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애들한테 사춘기가 찾아오듯 자기한테 갱년기가 온 것 같다면서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 바람도 쐬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고 돈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뺐으면 되지 무슨 돈을 넉넉하게 달라고 하느냐고 제가 물었죠. 애들은 커서 다 자기 갈 길 가지. 남편이라고는 있어봐야 나한테 신경도 안 쓰지. 내가 의지할 곳이 돈밖에 더 있어? 자식 있고 남편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허전한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 일일이 돈 타 쓰는 것도 구질구질하고 싫어. 수중에 돈이라고 좀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돈 좀 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한 적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으로는 성에 안 차는 모양인지 돈을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 100만 원이 뭐냐고. 다른 사람은 가방도 5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냐며 또 사람을 달달 볶았습니다. 하는 짓이 얄미워서 줬던 돈도 빼앗아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나하고 한평생 살아온 내 배우자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백 하나 사주는 셈치고 400만 원 더 보내줬습니다. 돈 5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니까 그때부터 아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갱년기 어쩌고 하더니 돈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싶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낸 적 없었고 가끔 밖에 놀러 가느라 밥 안 해줄 때는 있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잘해주니 그걸로 됐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는 전화기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하대요. 그냥 전화가 왔을 뿐인데 뭐 때문에 놀라는 건지, 왜 방에 들어가서 문은 걸어 잠그고 받는 건지 하는 짓이 영 수상쩍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상대가 남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통화하는 목소리에도 웃음소리에도 애교가 철철 넘치더라고요. 도대체 상대가 누구기에 아내 태도가 저렇게 바뀌나 한참을 생각해봤죠. 그런데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조용히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아무래도 이건 바람이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바람난 배우자 증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대요. 그중 한 가지가 휴대폰에 앱을 하나 깔아두는 것인데 아내 휴대폰에 앱을 깔면 아내 위치 추적은 물론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기에 아내 휴대폰에 앱을 깔았죠. 아내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낼 줄만 알았지 전화기 관리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진이 안 찍히면 전화기 용량이 다 차서 그런 줄은 모르고 휴대폰이 오래돼서 고장났다고 하는 사람이니 제가 몰래 앱 하나 깔아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이 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아내보다 꽤 어린지 그 남자는 아내를 누님이라고 불렀고 아내는 그 남자를 희철 씨라고 불렀습니다. 둘이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걸 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당시 아직 둘이 본격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서로 작업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시동 걸고 있는 단계 같았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정말 둘이 불이 붙어서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될까봐 저는 조용히 아내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수영장에 수영하러 다니는 거야?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야? 수영장에서 남자하고 노닥거린다는 소문이 들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게 내 귀에까지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제가 시침이 뚝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는지 물 마시다 말고 살에 들려서 캑캑거리더라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누군지가 중요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괜히 허튼 짓 하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수영만 하고 다니든가 아니면 수영을 끊어. 다시 한번 이런 소리 들리면 그때는 가만 안 있어. 아내는 엄청 찔렸는지 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그 남자와 사이를 정리했는지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 뒷조사하는 걸 그만두고 제 일에만 신경 썼는데 한참 뒤 아내가 뜬금없이 처형하고 1박 2일로 통영에 놀러 간다고 하는 겁니다. 처형은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일하고 돈 버느라 바쁜 사람인데 아내하고 놀러 간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아내는 그 나이 어린 남자하고 둘이 놀러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 뒷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둘 사이가 정리되기는커녕 서로 엄청 가까워져 있었고 저 몰래 둘이 잘도 만나고 돌아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아내 직불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니 어린 남자한테 이것저것 선물 공세도 한 모양인데 평생 내 옷 하나 안 사주던 사람이 어린 남자한테는 이것저것 많이도 사줬더라고요. 내가 벌어온 돈이고 내가 모아놓은 돈인데 그 돈이 다른 남자 가꾸는 데 쓰일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1박 2일로 놀러 가기 전에 저는 아내를 붙들어 앉혔습니다. 카드 내역서하고 그 남자하고 연락한 내용들 프린트해서 앞에 깔아놓고 얘기를 시작했죠. 가정 있는 여자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경고했지. 수영을 배우려면 조용히 배우고 다니라고. 그런데 뭐? 처형하고 1박 2일로 놀러를 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좋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처가에도 다 밝히고 애들한테도 다 보여줘?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나도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 남자 만나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어.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고 예쁘게 꾸미고 싶고 다시 아가씨로 돌아간 느낌이야. 당신은 내가 미용실에 다녀와도 내가 옷을 새로 사도 전혀 모르지? 그 남자는 다 알아. 내가 화장을 다르게 해도 바로 알아차려. 왜 그런 줄 알아? 그 사람은 나를 쳐다봐주고 당신은 나를 쳐다도 안 보잖아. 다른 남자한테 행복한 감정 느낀 게 그렇게 나빠? 이 남자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래 만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헤어져도 괜찮아. 나는 그 남자한테 충분히 대접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추억도 만들었어.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 들어는 봤어?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무미건조하게 살면서 나이 들어서 무슨 추억이 있을 것 같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당신이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할 거야. 애들 결혼할 때 이혼한 부모로 사돈한테 인사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 결혼하고 살 때까지 법적으로만 부부로 남고 각자 인생 즐기며 사는 게 어때? 당신도 연애하고 싶으면 해.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나는 내 행복 찾고 당신은 당신 행복 찾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죠. 그런데 행복 어쩌니 사랑 어쩌니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딴 식으로 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협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하니 나도 충분히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른 여자 만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네. 나도 남잔데 그동안 마음에 드는 여자들 없었겠어? 가정 있고 배우자 있는 몸이라서 지킬 건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네. 당신은 일찌감치 부부간에 의리고 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나만 의리 지키고 있으면 그건 바보지. 당신 말대로 나 이제부터 다른 여자 만날 거야. 그 대신
나중에 다른 말 하기 없기다. 내가 만나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내 남편 만나지 말라고 협박한다거나 소송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낸다거나 서로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뭐야? 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래? 당신 혹시 이미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꾹꾹 숨기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여자가 이미 있었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하고는 지금 얘기 끝난 거고 이제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잖아. 아니,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야. 서로 법적인 부부로 남되 절대 각자의 생활에 터치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자. 그리고 공증을 받자.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꼬일 일 없지. 안 그래?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자 오히려 아내가 망설이더라고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내 말은 됐고! 필요 없고 하기로 한 대로 진행하자.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지. 나도 내 인생 살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고 길지 않은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안 그래? 당신이 현명한 거야. 각서 써서 공증받고 각자 인생 터치하지 말자. 아내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아닌데 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각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임도 많이 나가고 동호회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모임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기도 힘들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함부로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한테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고 마음에 든다고 마구 들이댔다가는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 만나는 건 포기하고 사람들이나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흘렀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혹시 중석이 폰인가요? 네, 제가 중석인데요. 누구세요? 중석이 맞구나. 나 미주야. 5학년, 6학년 때 부반장이었는데 기억 안 나? 미주라는 이름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좋아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모르고 관심은 끌고 싶어서 미주 노는 데 가서 고무줄 끊어놓고 지우개 반으로 쪼개놓고 연필 깎아온 거 뚝뚝 부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비호감 짓을 하면서 미주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 때문에 미주는 툭 하면 울고 저는 미주한테 제일 꼴 보기 싫은 남학생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후로 다른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없게 되었죠. 가끔 미주가 보고 싶어서 미주 중학교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지만 미주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진교를 우연히 만났는데 네 얘기를 하더라. 요즘 동창회 열심히 나온다며? 오랜만에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아직도 그 악동 기질은 여전한지도 궁금하고. 언제 애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을까? 그럼. 나야 좋지. 미주 너 나오면 내가 예전에 네 고무줄 끊고 연필 부러뜨렸던 거 사과하는 의미로 내가 밥 살게. 그래? 그럼 비싼 거 먹으러 가도 되는 거지? 신용카드 한도 넉넉한 걸로 가지고 나와.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일주일 후 미주와 미주 절친인 주희 그리고 진규와 저 이렇게 넷이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밥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추억들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희하고 진규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야,
너희 술 마시다가 갑자기 어디 가? 그러자 미주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나도 둘 다 지금 새로 시작하는 중이잖아. 알고 보니 진규는 얼마 전 이혼을 했고 주인은 몇 년 전 사별을 했는데 둘이 혼자이다 보니 가끔 연락하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주희가 진규를 엄청 챙기기에 그냥 친해서 그런가 했는데 둘이 새로 시작하는 연인인 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얘기 듣고 보니 둘이 은근히 잘 어울린다. 잘 됐네. 외로운 사람끼리. 너는 어때? 너 얘기 들어보니 와이프랑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들리던데? 동창회 가서 넋두리한 소리를 미주는 이미 다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다 얘기하고 나도 어디 가서 연애나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주가 그러더군요. 나는 어때?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미주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시댁 문제, 남편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이제야 합의 이혼하게 되네. 우리 남편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야.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주변에 은근히 여자들이 많아서 나 속도 많이 끓였어. 그런 얘기를 시댁에 얘기하니까 오히려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시댁하고도 엄청 안 좋았어.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여지껏 헤어지지 못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회복지사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니 이혼할 용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 접수했어. 그런 와중에 진규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락했는데 내가 연락했을 때 엄청 반가웠지? 너 학교 다닐 때 나 좋아했었잖아. 그날 저는 미주 얘기 듣고 미주는 제 얘기 들으며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미주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어쩐 일로 아내가 안 자고 새벽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가서 전화를 수십 통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아내는 뭔 일인가 싶어서 안 자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 전화도 안 받고 손가락 떴다가 어디다 쓰냐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행동이 저에 대한 관심과 질투였다는 것을 저는 몰랐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내는 저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저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작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제 마음은 미주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미주를 자주 만나게 됐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쓰이지 않았죠. 그렇게 여러 달을 만나다가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여행 가방에 짐을 싸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행 가느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 간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앞에서 어떻게 내 애인이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입이 아주 귀에 걸렸네? 그렇게 꼭 티를 내야겠어? 그냥 조용히 여자 만나고 다니면 안 돼? 좋은데 어떻게 티를 안 내?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당신도 티 내면 되잖아. 티 내긴 뭘 티를 내? 내가 사춘기 애들이야? 그리고 나 그 남자 더 이상 안 만나. 나를 누나 이상으로 생각 안 했다나 어쨌다나. 그냥 내가 큰 누나 같대. 그래서 편하게 만난 거래. 그래서 끝냈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당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야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서 사랑받으려고 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 당신 그 여행 꼭 갈 거야? 그냥 안 가면 안 돼? 나랑 어디 좋은데 놀러 갈까? 그래서 저는 공증받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미 다 합의 본 건데 이제 와서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은 새 사람 만나. 그러면 되잖아.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나는 언제든 이혼할 준비가 돼 있어. 당신은 애들 때문에 이혼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애들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환영이야. 아내는 뒤늦게야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자꾸만 저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왜 안 만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합의 본 사항이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걸요. 가정 있는 제가 다른 여자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시작은 아내가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고마울 정도로 저는 미주와 행복합니다. 미주하고 저하고 언제까지 이런 사이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중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